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오는 주말 열리는 퀴어 축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천안 백석대학교가 충청남도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임종체험, 이른바 웰다잉 센터를 마련해 자살 예방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 넘게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교회 탈동성애를 말하다를 주제로 탈동성애 기독포럼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 정경철 담임 목사가 향년 76세로 별세했습니다. 장례는 기하성 광화문 총회장으로 13일 발인이 진행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서울시의 승인으로 서울광장에서 열리게 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번 참가자들의 과도한 신체 노출과 부적절한 소품 전시가 논란이 되면서 교계는 물론 일반 시민들의 우려가 높은데요.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퀴어 축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회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퀴어 축제와 관련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준비위가 여론조사기관 굿오피니언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조사한 결과 약 71%의 응답자들이 퀴어 축제가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퀴어 축제를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생각하냐는 질문엔 약 7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대 국민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바른교육교수연합 이용희 대표는 과거 조사에서도 퀴어 축제의 과도한 노출에 대한 반대 의견이 80% 이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처럼 대다수 시민이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개최를 승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과연 지금 시청광장에서 대낮에 어린아이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에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서울시청광장은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다수가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해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뜻대로 서울시청광장을 운영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준비위는 최근 부임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더했습니다. 성소수자로 알려진 골드버그 신임 대사가 첫 일정부터 퀴어 축제 지지 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준비위는 골드버그 대사의 행보가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에 해당된다고 규탄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전국 기독교 총연합회 이명문 대표회장은 퀴어 축제를 포함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임 대표회장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이러한 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길 당부했습니다. 국가가 그리고 다음 세대가 건전한 성문화 의식을 가지고 복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에 위배되고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질서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꼭 막아주시기를 부탁을. 한편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는 퀴어 축제가 열리는 오는 16일 서울시 의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로 열릴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고독사가 급증하면서 웰다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단계인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는 걸 말하는데요. 백석대학교가 임종체험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웰다잉 체험관을 열었습니다. 정성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삶의 끝,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남기기 위해 영정사진을 찍습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을 들고선 입관 체험장으로 향합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고 남아있는 사람들과 자신에게 유언을 남겨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백석대학교는 웰다잉 힐링센터를 열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소중한 삶과 상처난 마음의 치유를 위해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임박해서야 화해와 용서, 사랑의 표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웰다잉 힐링센터를 통해서 임종 체험과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이웃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와 국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수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충청남도 자살률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년 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백석대학교의 이번 센터 건립이 자살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사진 촬영실, 입관 체험장 등을 통해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청소년과 노인, 가족 단위로 임종 체험을 진행하는데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에겐 인생의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돕고 노인에겐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깨닫게 하며 가족에겐 갈등을 줄이는 화해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웰다잉 힐링 센터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발족시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이가 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고 누구에게나 참 의미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살 예방과 같은 그런 또 다른 사회적 문제 해결책 또는 돌파구 공익 목적으로 운영되는 백석 웰다잉 힐링 센터는 교육과 체험 비용을 무료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백석대 측은 복잡하게 변화하는 세상 속 갈등과 상처 입은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인간 생명의 소중함과 정신 건강을 도모하는 거점 대학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지난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이 5천여 명에 달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선 교회 탄압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시가지와 마을은 황폐화됐고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유엔 공식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한 지난 2월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민간인은 5,024명에 달하며 부상자는 6,5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일부 지역에선 교회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구 이데올로기를 선전한다는 이유에서 기독교를 탄압해온 러시아 정부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자포리카와 도네츠크 지역 4개의 교회가 탄압을 받았습니다. 이 4개의 교회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확인한 교회일 뿐이에요. 사실은 더 많은 교회가 이렇게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거나 아니면 와서 목회자를 데리고 감금시키거나 아니면 고문을 하거나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폭격에 의해 순교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 중앙침례교회를 출석하던 2명의 성도는 교회 지하실에서 시민들을 위한 물품 배급 사역을 진행하던 중 러시아군이 던진 수류탄에 모두 숨졌습니다. 현재 교회 건물은 모두 파괴됐으며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크라이나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 교회가 이들을 향한 지원과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 분들이 앞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성경도 모자르고 지금 하나님의 사역은 더 지금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해 나가는 그런 신실한 증인들에게 우리가 더 하나님의 한 지체로서 더 돕고 기도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교회들은 전쟁의 극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졌지만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크라이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한국 교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TV 뉴스 박재현입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교회 탈동성애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13차 탈동성애 기독포럼 세미나를 14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홀리라이프 이요나 대표와 시티 미션처치 이규 목사가 발제를 맡아 동성애 해결 방법과 교회의 역할을 공유했습니다. 한장총은 탈동성애는 동성애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적 대책이라며 동성애로 신음하는 이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 탈동성애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 정경철 담임 목사가 지난 10일 향년 76세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은 1980년 부산 광안동의 순복음 광안교회를 개척해 지금의 해운대 순복음교회로 성장시켰으며 29대 부산 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광화문 총회 총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장례는 기하성 광화문 총회장으로 치러졌으며 13일 천국 환송 예배 및 하관 예배를 솥발산 공원 묘원에서 진행했습니다. 기하성 광화문 총회 강원식 총회장은 이 세상에 육신의 본향도 있지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믿음의 나라를 보고 사모하는 사람이었다고 고 정경철 목사를 회고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아동들에게 심리정서 지원 키트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키트는 산불 피해 지역 긴급구호 사업 관련 후속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 내 아동들의 심리, 정서적 트라우마 극복과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키트는 아동들의 심리 치료를 위한 블록 장난감과 클레이, 컬러링북 등으로 구성됐으며 강원 경북 지역 본부를 통해 70여 명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창립 100주년 기념 사진전을 경복궁 역산의 서울 메트로 미술관에서 13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YWCA가 발간한 화보집 변화를 향해 우리 횃불을 들다에 수록된 사진을 선별해 구성했습니다. 사진에는 세상의 정의, 평화, 생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한 여성들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전시 공간은 화보집의 추격본을 보여주는 연대기별 공간과 젊음과 여성을 주제로 한 공간, 미디어 아트 공간, 포토존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전시는 이달 26일까지 이어집니다. 전국 초, 중, 고 대학생과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 2022 유스 비전 캠프가 오는 8월 4일부터 사흘간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열립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의 새 역사를 쓰자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는 코로나 속에서도 부흥을 일으킨 강사들이 말씀과 찬양으로 섬기게 됩니다. 유스 비전 미니스트리 대표 장용성 목사는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은 오직 말씀과 찬양, 기도를 통해서만 일어난다며 유스 비전 캠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캠프는 침신대 김선배 총장을 비롯해 찬미워십 민호기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국은행이 13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한 가운데 이자 부담이 커져 금융 취약층에 큰 타격이 갈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우선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채무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 만기 연장하거나 금리 감면을 하는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 안심전환 대출 제도를 실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현행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오는 21일 발표할 방침입니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체계는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각자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현재의 절반 수준인 0.6%에서 3%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 중과의 완전 폐기는 거대 야당의 반발을 살 우려가 있어 틀은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과 미국 공군이 처음으로 5세대 전투기인 F-35A를 포함한 연합 비행 훈련을 했습니다. 14일 공군에 따르면 한미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임무 공역에서 30여 대의 양국 전력이 투입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 합의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우리 공군은 연합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앞으로도 실전적 연합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과학기술사 과장인 윤용현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이 미제로 남아있던 자경루의 핵심 장치 주전의 작동 원리를 규명하고 실물에 가깝게 복원 설계하는 데에도 성공했습니다. 자경루가 완성된 1434년 이후 588년 만입니다. 주전은 자경루에 동력을 전달하고 시각을 조절하는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부분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이번 연구를 토대로 원형에 가까운 자경루를 복원해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의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결정에 이목이 쏠립니다. 연준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폭을 결정합니다. 시장에선 연준이 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거란 예측이 일반적입니다. 일각에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폭이 9.1%를 기록하면서 한꺼번에 1%포인트 올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튀르키예와 유엔이 참여한 가운데 흑해양 봉쇄 해제를 두고 4자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들 대표단은 13일 곡물 운송을 위해서 흑해항로의 안전보장 조정센터 설립에 합의했습니다. 또 곡물 수출입 항구에 대해서 공동으로 통제한다는 원칙에도 동의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이르면 내주 협상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무기 밀수를 막기 위해 선박을 수색할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에 참여할지에 대한 여부를 8월 말까지 알려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칩4 동맹이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 등 4개국 간의 반도체 협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꺼낸 구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광고 기반의 새로운 구독 요금제를 준비 중이라고 현지 시간 13일 밝혔습니다. 넷플릭스가 내놓게 될 새 서비스는 중간 광고를 붙인 저렴한 요금제로 가입자 수 감소로 매출 둔화를 겪고 있는 데 따른 방책입니다. 넷플릭스는 저가형 서비스를 위해 구글, 컴캐스트 등과도 인터뷰를 해왔지만 유튜브, 피콕 등 자사 서비스와 경쟁하는 서비스가 없는 MS를 최종 파트너로 정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내륙과 경상권에선 오전부터 밤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가 지속되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자주 오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0도, 강릉 31도, 대전 32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2도, 부산 30도, 제주도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퀴어 축제는 과도하게 신체를 노출하고 동성 간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의 음란성으로 문제를 빚어왔습니다.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와 건전한 성윤리에도 어긋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 조건으로 과도한 노출 행위를 금지했는데요.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더 이상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